우리가 어떤 일에 실패를 하거나 성공을 할 경우 저 사람은 정신력이 강해서 성공했어 혹은 저 사람은 정신력이 부족해서 실패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신력을 강한 의지 정도로 간단히 생각하지만 정신력은 단순한 결심이나 의지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사람 사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책일코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꼭 필요한 힘인 정신력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혹시 삼국지를 읽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안에는 유비, 관우, 장비처럼 시대를 풍미한 인물들이 등장하죠. 그런데 알고 보면 유비는 돗자리를 팔던 상인이었고 관우 역시 장터에서 물건을 팔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전쟁과 위기 속에서 그들은 점점 강해졌고 특히 중국에서 관우는 후에 무려 신으로까지 추앙받는 인물이 되었죠. 그가 신으로까지 여겨지게 된 이유는 단순한 힘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굳센 정신력 덕분이었을 겁니다. 이 정신력이라는 단어, 사실 게임에서도 자주 등장합니다. 롤플레잉 게임을 떠올려 보세요. 게임 속 캐릭터들은 각기 다른 능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체력, 공격력, 방어력, 그리고 정신력. 체력이 떨어지면 캐릭터가 쓰러지고 정신력이 바닥나면 아무리 멋진 기술도 쓸 수 없게 되죠. 전사형 캐릭터는 주로 무기를 들고 앞에서 싸우며 체력을 많이 소모합니다. 반면 마법사와 같이 정신력 기반 캐릭터들은 강력한 마법이나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 정신력을 씁니다. 전사는 몸으로 싸우고 마법사는 마음과 정신으로 싸우는 셈이죠. 놀랍게도 이 구조는 우리의 현실과도 매우 닮아 있습니다. 우리도 매일같이 삶이라는 거대한 게임 속에서 싸우고 있지 않나요? 몸이 건강한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지탱해주는 정신력입니다. 아무리 외적으로 멀쩡해 보여도 마음이 지치고 무너지면 삶을 이어가기가 어려워지죠. 정신력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그것은 단순한 의지나 결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중력, 감정 조절력, 인내력, 그리고 결정력. 이 네 가지 영역에서 발휘되는 정신적 에너지의 총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집중력은 한 가지 목표에 몰입할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하며, 둘째, 감정 조절력은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감정을 다룰 수 있는 힘을 의미하며, 셋째, 인내력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꾸준히 나아갈 수 있는 지속력을 나타내며, 넷째, 결정력은 신속하고 효과적인 선택을 내릴 수 있는 판단력을 뜻합니다. 내가 정신력이 약한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 때는 이 네 가지 요소 중 어떤 부분이 약한지를 먼저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 네 가지는 각각 독립된 영역이기 때문에 강화할 때도 개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집중력은 강하지만 감정 조절력이 약하다면 이는 정신력이 균형 있게 성장하지 못한 상태, 즉 비대칭적으로 발달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요소들이 조화롭게 작용할 때 우리는 정신적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활용하며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일단 각각의 네 가지 요소들의 정신력 강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이야기하기 전에 정신력이 주로 고갈되는 원인을 먼저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집중력이 약화되는 원인들을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집중력 저하는 과도한 멀티태스킹, 지속적인 스마트폰 확인, 수면 부족, 복잡한 환경에서의 업무 등으로 인해 쉽게 약화될 수 있습니다. 집중해야 할 대상이 명확하지 않거나 계속해서 주의가 분산되면 뇌는 몰입하기 어려워지며 에너지를 빠르게 소모하게 됩니다. 둘째, 감정 조절력 저하되는 원인들은 주로 지속적인 스트레스 노출, 감정을 털어놓을 수 없는 환경, 과거의 상처나 트라우마가 치유되지 않았거나 타인의 평가에 과도하게 민감한 성향 등으로 인해 저하됩니다. 감정은 억누를수록 폭발하게 되고 처리하지 못한 감정은 마음의 평형을 무너뜨립니다. 셋째, 인내력이 약화되는 원인은 즉각적인 보상에 익숙해진 환경, 작은 실패에 대한 과도한 좌절, 명확한 동기 부재, 자기 확신 부족 등에 의해 쉽게 무너집니다. 장기적인 목표보다 당장의 편안함을 추구하게 되면 조금만 힘들어도 쉽게 포기하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넷째, 결정력이 저하되는 원인은 선택지가 지나치게 많을 때 완벽주의 성향, 실패에 대한 두려움, 타인의 기대에 끌려다니는 태도 등으로 인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삶이 정체되고 자기 효능감마저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전반적으로 정신력이 고갈되는 주요 요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필요한 감정 소모로서 부정적인 뉴스, 인터넷 댓글, 남의 시선 신경 쓰기 등이 있습니다. 끊임없는 비교와 열등감을 가져 SNS에서 타인의 삶을 보며 불필요한 열등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잘못된 정보 소비 습관을 가져서 무의미한 콘텐츠 소비, 자극적인 영상 시청을 습관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계획 없는 시간 낭비로 목표 없는 하루를 보내며
아무런 성취감 없이 시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우리의 정신적 에너지를 끊임없이 갉아먹으며 점점 삶의 추진력을 약화시킵니다. 그래서 단순히 멘탈을 단단하게 만든다는 방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신력 강화는 단순한 정신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삶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정신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도록 조절하는 핵심적인 삶의 기술입니다. 우리가 체력을 관리하듯이 정신력도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앞서 살펴본 4가지 정신력 요소들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을까요? 첫째, 집중력을 강화를 위해서는 디지털 디톡스를 권장합니다. 하루 중 일정 시간은 스마트폰, SNS, 알림 등 외부 자극에서 벗어나 오롯이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할 일 목록을 단순화하세요.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하려는 멀티태스킹보다 한 번에 하나의 일에만 몰입하는 습관이 집중력을 키워줍니다. 그리고 명상 및 호흡 훈련을 권장합니다. 짧게는 하루 5분이라도 마음을 고요히 하는 시간을 가지면 산만해진 정신이 다시 정렬됩니다. 아울러 작업 환경 정리해보세요. 시각적으로 정돈된 공간은 뇌가 산만해지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둘째, 감정 조절력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감정 메모 쓰기를 해보세요. 하루 동안 느꼈던 감정을 간단히 적어보는 습관은 감정 인식을 높이고 내면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힘을 길러줍니다.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해보세요. 감정이 격해질 때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느낄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훈련은 감정의 폭발을 예방해줍니다. 운동과 같은 신체 활동을 권합니다. 운동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기분을 안정시키는 호르몬들을 활성화시킵니다. 감정을 수용하는 훈련을 해보세요. 감정을 억누르거나 회피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셋째, 인내력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작은 목표부터 실천해보세요. 하루 10분 독서, 물 마시기, 아침 정리 등 작지만 꾸준한 행동은 인내의 근육을 서서히 키워줍니다. 즉각적인 보상 줄여보세요. 당장의 쾌락보다 장기적인 보상을 택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또한 실패를 단순한 멈춤이 아닌 성장 중인 과정으로 바라보는 태도는 인내심을 지속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인내력은 감정이 아닌 습관에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일정한 루틴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 힘이 됩니다. 넷째, 결정력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선택지를 줄여보세요. 지나치게 많은 선택은 결정을 방해합니다. 선택지를 단순화하고 충분히 괜찮은 선택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결정 후 후회하지 않기를 훈련해보세요. 결정을 내린 후 결과에 집중하세요. 다른 길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은 결정을 흐리게 만듭니다. 작은 선택부터 연습해보세요. 점심 메뉴와 같이 놔도 다른 사람이 주문 후 저도요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주문해보세요. 그리고 오늘 할 일과 같이 사소한 선택을 매일 연습하는 것만으로도 결정력이 향상됩니다. 자기 기준을 명확히 세워보세요. 타인의 기준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나만의 가치와 우선순위를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 4가지 요소는 각각 독립적이면서도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집중력은 인내력을 돕고 감정 조절력은 결정력을 흔들리지 않게 해줍니다. 이처럼 4가지 정신력의 축이 조화를 이루며 성장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정신적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는 자원입니다. 그렇기에 정말 중요한 일에 그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에서 스쿼트를 할 때를 떠올려 보세요. 무게를 한꺼번에 확 늘리면 큰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정신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서히 단계별로 높여가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영어 공부를 어제 막 시작한 사람이 이번 달 목표를 토익 900점으로 잡는다면 그 목표는 현실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실패감과 좌절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반면 월별 또는 주별로 세분화된 목표를 설정하고 점진적으로 단계를 밟아간다면 성취감을 느끼며 지속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세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곧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됩니다. 가령 가족이 중요하다면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하고, 경제적 안정이 우선이라면 소비 습관과 재정 관리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삶을 하나의 나무로 비유해보면 가장 중심이 되는 기둥을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나에게 있어 중심 가치가 건강, 가족, 재정, 자기개발이라면 이들이 바로 그 나무의 기둥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각 기둥에서 뻗어나가는 가지를 적어봅니다. 예를 들어 건강을 위해서 매일 아침에 걷기,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주말마다 소통의 시간 가져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가지들을 필수와 선택으로 구분합니다. 불필요한 일정과 활동은 과감히 덜어내야 합니다. 불필요한 일을 줄이면 정신력이 저장됩니다. 이는 곧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일에 정신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는 여유를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정신력은 계속 쓰기만 하면 고갈됩니다. 따라서 에너지를 충전하는 회복 루틴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첫째, 규칙적인 수면으로 에너지를 충전해야 합니다. 수면 부족은 집중력과 감정 조절력에 가장 큰 타격을 줍니다. 일정한 시간에 자고 깊은 수면을 취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둘째, 명상과 마음 정리를 해보는 것입니다. 하루 10분 조용한 공간에서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머릿속을 정리하는 이 짧은 시간이 오히려 하루 전체의 흐름을 바꾸어 줍니다. 셋째, 햇볕과 자연 속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햇볕을 쬐고 자연을 느끼는 시간은 우리의 뇌와 마음에 큰 위로를 줍니다. 짧은 산책이라도 좋습니다. 자연은 최고의 재충전 공간입니다. 넷째, 감각 자극을 줄여야 합니다. 내가 쉬어야 되는 시간에는 스마트폰과 자극적인 콘텐츠를 멀리하고 조용하고 안정된 환경을 조성하세요. 뇌가 진정되고 회복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신력은 훈련과 회복, 두 축이 균형을 이뤄야 비로소 제대로 작동합니다.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동시에 무너지지 않도록 돌보아야 합니다. 마치 나무가 튼튼한 뿌리와 건강한 가지를 동시에 필요로 하듯 여러분의 정신력도 균형 잡힌 성장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진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작은 실천을 모아가다 보면 어느새 인생 전체가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나의 정신력은 어디에서 고갈되고 있고 어디에서 충전되고 있는지 돌아보며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실천이 쌓이다 보면 어느새 인생 전체의 방향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정신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삶은 목표를 더 쉽게 달성할 수 있게 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자신감을 회복하게 하며 삶의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실제로 많은 성공한 사람들은 정신력과 시간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그들은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흘려보내지 않고 중요한 일에 집중하며 자신의 에너지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는 데 힘을 씁니다. 이와 같은 삶의 태도를 꾸준히 실천해 간다면 여러분은 지금보다 훨씬 더 집중력 있는 삶, 그리고 만족감 높은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정신력을 향상시키고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이 글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과의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책 읽고였습니다.